안녕하세요. 가상화폐의 가치와 미래 전망. 오늘은 이 복잡하게만 느껴지는 가상화폐 세계를 좀 같이 파헤쳐 보려고 해요. 변동성은 크지만 장기적으로 우상향한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그 진짜 가치가 어디서 오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될지 핵심만 좀 짚어보죠. 가상화폐, 가격, 와 정말 예측하기 어렵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오르내릴까요? 단순히 투기 때문이다 이거 아닐 텐데요. 자료들도 여러 요인을 짚고 있었는데 오늘은 특히 네 가지 동력,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 기술 발전, 기관 투자, 그리고 거시경제 환경, 이걸 중심으로 한번 보죠. 먼저 가장 기본, 수요와 공급이죠. 비트코인처럼 그 자료에도 나왔듯이 2100만 개 딱 정해져 있으니까 희소성이 가격에 영향을 주는 거고요. 네, 그렇죠. 또 일부러 토큰을 막 소각해서 공급을 줄이기도 하고요. 맞아요. 동시에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고 결제나 가치 조장 수단, 특히 그 인플레이션 위험 회피 수단으로 찾는 수요가 늘고 있다. 이런 거죠. 여기서 좀 흥미로운 점은요. 이게 단순히 희소성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료에서 보셨듯이 페이팔 같은 데서 결제를 지원한다거나 엘살바도르 같은 나라에서 아예 법정화폐로 쓴다. 이런 건 기술 자체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아, 실제 사용 사례가 늘어난다는 거군요. 네. 그러면서 사용자가 늘을수록 가치가 같이 커지는 그 네트워크 효과도 무시 못하고요. 이제 단순 투기를 넘어서는 가치 기반이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렇군요. 다음은 기술의 발전. 이것도 빼놓을 수 없죠. 블록체인 기술이 계속 발전하면서 거래는 더 빨라지고 수수료는 싸지고 보안은 강해지고 네, 효율성이 좋아지는 거죠. NFT 같은 새로운 게 계속 생겨나면서 그 코인 자체에 대한 수요도 같이 늘어나는 거고요. 자료 중 하나가 특히 이더리움의 지분 증명 방식 전환, 이게 에너지 효율을 크게 높였다. 이걸 긍정적으로 봤더라고요. 네,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의 시장 진입, 이게 정말 판도를 바꾸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연기금이나 자산운용사 같은 큰 손들이 들어오면서 어마어마한 자금이 유입되고 시장의 어떤 신뢰도랄까? 그런 게 달라지고 있어요. 아, 확실히 그렇죠. 미국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된 거, 이건 정말 상징적인 사건이죠. 네, 그 자료 저도 흥미롭게 봤습니다. 기관 자금이 이제 공식적으로 더 쉽게 들어올 길이 열렸다. 이렇게 봐야죠. 마지막으로 거시경제 환경의 영향, 이것도 크죠. 각국 중앙은행이 돈을 막 풀면 기존 화폐 가치가 떨어질까 걱정되잖아요. 네, 인플레이션 우려죠. 그래서 공급량이 딱 정해진 비트코인이 디지털 금이다 이러면서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 주목받는 거고요. 또 어떤 자료는 특정 국가 경제가 좀 불안할 때 자산 도피처로 쓰이기도 한다 이렇게 분석했더라고요. 맞아요. 그런 경향도 있죠. 자, 그럼 이 모든 걸 종합하면 앞으로 전망은 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전망은 뭐랄까 기대와 우려가 같이 있다고 봐야 할 것 같아요. 긍정적인 면은 역시 더 많은 기관들이 들어올 가능성, 그리고 ETF 승인 이후에 추가적인 상품들이 나올 거라는 기대감, 이런 거죠. 네. 기술적으로도 그 자료에서 언급된 레이어 2 솔루션 같은 거, 그러니까 확장성 문제가 개선되고 있고 또 부동산 같은 실물 자산을 토큰화하는 거, RWA라고 하죠. 이것도 그렇고 AI랑 융합하는 거나 에너지 효율 높인 지분 증명 방식 전환 같은 거, 발전 가능성은 되게 높아요. 규제 측면도 있네요. 네, 유럽연합의 미카 법안처럼 규제가 좀 명확해지는 건 장기적으로는 시장 안정성에 도움이 될 수 있고요. 하지만 넘어야 할 산도 많다고 자료들이 지적하고 있었어요. 여전히 금리나 인플레이션 같은 거시경제 변수에는 좀 취약하고요. 그렇죠. 그건 여전한 위험 요인이죠. 또 규제가 오히려 혁신을 막을 수도 있다. 이런 걱정도 있고요.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CBDC가 나오면 민간 가상화폐 역할이 줄어들거나 대체될 수도 있다는 얘기도 있고. 해킹 위험이나 미래에는 양자 컴퓨터 같은 기술적 위협도 있고요. 아, 그런 것까지 고려해야 하는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가상화폐 시장은 높은 잠재력과 상당한 위험이 그냥 공존하는 곳이다. 이렇게 봐야 해요. 기술 발전이나 제도권 편입이 잘 되면 디지털 경제의 진짜 중요한 부분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 과정에서 거시경제 상황이나 규제라는 큰 파도를 넘어야 하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앞으로는 정말 옥석 가리기가 중요해질 겁니다. 자료 분석에서도 나왔듯이 명확한 쓰임새, 탄탄한 기술력, 또 건강한 커뮤니티, 이런 걸 갖춘 프로젝트만 살아남아서 장기적인 가치를 인정받게 될 가능성이 크죠.
네, 오늘 이야기 나눈 내용들을 생각해 보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거리를 던져드릴게요. 아까 그 실물 자산 토크나 RWA 얘기 나왔잖아요. 만약에 부동산이나 미술품 같은 실물 자산을 디지털 토큰으로 만들어서 누구나 쉽게 사고 팔 수 있게 된다면 앞으로 자산 소유나 투자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어떻게 바뀔 수 있을까요? 한번 곱씹어 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오늘 탐색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